안녕하세요. 이원근입니다. 지금까지 3개월 정도에 걸쳐 영어의 소리와 단어의 발음에 관하여 영상 20여 개를 미천하나마 만들어 올렸는데요. 문장의 발음을 설명하는 영상 제작을 앞두고 문장의 억양, 즉 인토네이션의 근간이 되는 내용어인 명사, 형용사, 부사, 일반 동사와 기능어인 비동사, 조동사,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의 개념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어 뒤에 곧바로 동사가 등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등장시키며 문장의 끝에서 단어 강세를 두어 의미를 완성하는 영문법에 대한 이해 또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어 문장 발음은 차후로 미루고 기초적인 영어 문법에 관한 내용을 연이어 올릴 예정입니다. 간단한 생활 영어를 외워서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준 높은 회화나 영작, 문장 듣기, 독해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영어라는 언어의 사용 설명서인 영어 문법인 것입니다. 문법 얘기만 나오면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영어 문법으로 인해 영어의 좌절감을 맛보았거나 열심히 공부했지만 활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어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개별적인 나무에만 지나치게 몰입하게 하는 예외적이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통해 우열과 등급을 매기는 수단으로 변질된 이 땅의 시험 영어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사, 형용사, 부사 등 문법 용어와 그것들의 문장 속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어라는 언어의 전체적인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우려면 핸들과 브레이크, 가속 페달 등의 용어와 기능을 알고 교통법규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아무런 준비와 배움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막연히 운전대 앞에 앉아 도로로 차를 몰고 나가서 우왕좌왕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고를 거치며 경험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죠.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영어라는 전체 숲을 보며 분류하고 정리하려면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영어 문장의 부속품인 문법적인 용어와 그 기본적인 기능일 것입니다. 영어의 모든 단어를 기능적으로 분류하고 압축하면 8개로 나뉘는데 그것을 영어의 팔품사라고 합니다. 시중의 어떠한 문법책이나 교실에서도 이러한 이름을 바탕으로 하여 독해와 작문 등을 설명하니 이름과 역할을 반드시 외워야겠죠. 사실 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구문, 관계대명사 등 수많은 문법 용어들도 이 팔품사 중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외우고 정리하여 복잡한 지도 속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팔품사를 외우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킬타임용 시청이 아니라면 머릿속에 각인하여 하나하나 거대한 성을 축조하는 주춧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형부 아시죠? 자매 중 언니의 남편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부가 너무 살이 없고 말라서 별명을 명태라고 부르고 있고 아주 구두쇠라서 동전 하나라도 아끼고 숨긴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명태 형부가 동전을 접시에 감춘다라는 문장을 만들면 영어의 품사 8개의 첫 글자가 모두 등장합니다. 이 첫 글자로 명사, 태명사는 없으니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로 외우면 됩니다. 이 8개의 품사의 의미와 문장 속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한국인으로서 영어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 한글과 간단히 비교해보죠. 두 언어의 비교와 그 차이를 알고 나면 영어라는 언어가 훨씬 더 쉽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말 한글은 팔품사가 아니라 구품사입니다. 영어에만 존재하는 것이 전치사 접속사이며 관행사와 수사, 조사는 우리말에만 존재하는 품사가 됩니다. 이러한 두 언어의 구성 요소의 불균형으로 인해 의미 전달 방식이 상이하고 혼란과 어려움이 나타나는데요. 두 언어 모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감탄사는 문법적인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헌집, 헛고생, 순이익 등의 단어에서 헌, 헛, 순과 같은 한글의 관행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영어의 한정 형용사와 문법적 기능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 수사 또한 영어의 명사 또는 한정 형용사 범주에 넣으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영어에는 전치사와 접속사라는 우리말에 없는 특별한 기능을 하는 품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인이라는 전치사는 안에, 안으로, 안에서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말 안은 명사이며 에, 어로, 에서 등이 부사의 의미이므로 전치사는 우리말에 없는 품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품사에 비해 개수가 적고 글자의 수 또한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말 부사형 의미들과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 심리적으로 쉽게 외워지니 대체로 무시하고 너무 쉽게 지나치는데요. 다양한 전치사의 기본 뜻과 확장된 의미를 외우기에 앞서 문장에서 전치사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접속사 중 종속 접속사라는 우리말에 없는 품사가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언어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내는 우리말에만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품사가 바로 조사입니다. 이름 자체에 도울조가 들어가 있는 조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의 뒤에부터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주는 품사입니다. 격조사 은, 이가, 을, 에게처럼 한국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글만의 특수한 품사를 말하는 거죠. 국어 문법 시간이 아니므로 다양한 조사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도움으로 우리말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 등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문장 속의 단어들이 순서를 바꾸더라도 격조사와 동사 의미의 도움으로 뜻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격조사라는 문법적 장치가 없는 영어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 목적어, 동사를 구분할까요? I'm, me, he, his, him처럼 인칭 대명사만큼은 단어의 형태를 변화시켜 표기하지만 탐과 같은 명사들은 어떻게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할까요? 간단합니다.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주어가 등장하고 곧바로 동사를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 동사를 기준으로 앞의 것은 주어이며 동사 뒤에 등장하는 것이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단어들의 등장 순서로 단어들의 관계와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탐이라는 단어는 문장 속에서 역할을 보기 전에는 그 문법적 역할을 알 수가 없는 미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문장의 일부만으로 그 의미가 파악되지만 영어는 반드시 앞에서부터 읽어나가며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하여도 동사 의미 해만으로 의미가 전달되는 우리말 사랑해를 영어로 말할 때 만약 누군가 love라고 한다면 이 단어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인지 동사의 주체와 객체가 확인이 안 되며 문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뜻이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 뒤에 동사를 등장시키고 그 대상이 목적어까지 갖추어 I love you 라고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I need your love 라는 문장에서 love는 위치상 당연히 목적어로 쓰이고 love has no boundaries 에서는 당연히 주어로 쓰인 거죠. 조사가 없는 영어는 이처럼 문장 속에서 위치와 역할로 그 품사가 정해진다는 규칙이 없다면 love만으로는 그 품사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두 언어를 비교하여 설명하지 않고 명사, 형용사, 부사의 확대된 의미 단락인 부정사, 동명사, 분사 등의 지엽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은 이렇게 해석한다라며 이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외우기를 강요하니 전체를 이해하고 바라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두 언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리와 분류 없이 막연히 방대한 양의 문법을 이해 없이 외우려 하니 혼란이 생기고 첫 단초가 해결되지 않으니 기초 없는 모래성이 되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시험에 등장하니 억지로 공부는 하지만 결국 영어 문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영어라는 도구를 배우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용 설명서가 필요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거죠? 이제 영어의 8개의 품사와 그것의 문장 속 역할을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사는 말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로 다시 분류됩니다. 이 중 보통명사와 집합명사만이 2개 이상에서 복수형이 되면 s 또는 es가 더해집니다.
머릿속에 고추집 보물이라는 말을 연상하여 그 종류를 기억해 두세요. 좀 더 재미있게 기억하려는 분들은 유튜브에 말죽거리 잔혹사 영어 명사 수업을 검색해 보시죠.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사의 문장 속 역할인데요. 이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고 반드시 암기하여야 합니다. 암기 요령은 유명 명사는 주목하여 보기를 원한다 해서 명사는 주목보로 외워두세요. 대명사 또한 이름에도 그 의미가 나타나죠. 한마디로 명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종류를 외우려면 인부의 복지관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첫 글자를 떠올리며 인칭대명사,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 복합인칭대명사, 이건 옛날 일본의 문법 서적을 그대로 번역해서 나온 용어인데요. 요즘은 지역이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있죠? 네, 이 대명사 또한 문장 속에서는 주, 목, 보 역할을 합니다. 영어의 형용사는 우리말의 형용사와 유사한 듯 하지만 문법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말과 별반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kind woman은 친절한 여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문장에서 보호 역할을 할 때는 차이가 나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녀는 나에게 친절하다는 문장에서처럼 형용사는 동사음이 하다의 도움으로 서술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별도의 동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영어의 형용사는 친절한으로 표현하므로 She is kind to me as처럼 반드시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분사를 가지고 전체적인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니 일단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호 역할로 외워두세요. 전 축구선수 홍명보를 외국인이 혁명보라고 잘못 발음하는 것을 연상하면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깨끗한, 예쁜, 아름다운처럼 우리말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는 모두 형용사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이 주를 이룹니다. 이때 우리말과 달리 동사 뒤에 위치해야 하며 목적어가 등장하면 그 목적어 뒤에 부사를 두어야 합니다.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는 그 앞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두 문장에서 very는 형용사 old와 부사 hard를 꾸며주는 것이죠.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는 거의 언제나 주어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 문장은 불행히도 그는 죽었습니다가 되지만 만약 동사 뒤에 부사 unfortunately가 위치하게 되면 그는 불행하게 죽었습니다가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빈도부사 always, sometimes, usually, often, never 등은 조비 뒤 일동합, 즉 조동사와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가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것은 언제나 시험에 등장하죠. 참고로 영어의 부사는 우리말 부사형음이 이히로 에게스로 끝나는 단어나 어구는 모두 부사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fast, hard 등의 소수의 단어와 friendly, lovely처럼 명사에 ly가 붙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happily, kindly, easily처럼 형용사의 부사형 전미사 ly가 붙으면 대체로 부사입니다. 동사는 주어 뒤에 곧바로 등장하여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말은 단아가를 대표로 하여 동사 의미를 나타내는 이다, 하다, 니, 요 등이 존재하므로 문장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가더라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지만 영어는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어 뒤에 동사를 등장시켜 단어의 품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사로 알고 있는 water, hand, paper 등과 같은 수많은 단어도 주어 뒤의 동사의 위치에서는 얼마든지 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검색 엔진 회사인 구글이라는 단어도 최근에는 구글처럼 동사로 활용하여 그것을 구글에서 검색해봐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죠. 영어의 동사는 3인칭 단수형과 과거형 등의 형태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문장 속에서 위치에 더 확실하게 결정되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전치사는 우리말에 없는 영어만의 품사입니다. 다른 품사에 비해 전치사의 전체 숫자가 적고 in, on, at처럼 비교적 간단한 형태를 이루니 소홀히 여기지만 우리말에 없는 이 전치사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전치사는 우리말 조사와 달리 명사, 대명사 앞에 등장한다고 전치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일단 명사, 대명사를 뒤에 등장시켜서 전치사구라는 덩어리를 만들어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전치사를 만나는 명사, 대명사는 더 이상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전치사구는 한 덩어리로 묶어서 명사를 한정하는 형용사구 또는 장소, 방향, 시간 등의 의미를 가지고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로 역할을 한다고 알아두면 됩니다. 한마디로 명사, 대명사를 형용사, 부사의 기능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The castle in the mountains 에서 in the mountains는 형용사 기능으로 앞의 the castle를 꾸며줍니다. 다른 성이 아니라 산 속에 있는 바로 그 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이 됩니다. 이 간단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만 외우면 설마하겠지만 성 안에 있는 산이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They lived in the mountains에서는 그들은 산속에서 살았다가 되어 산속에서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의 기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부사구는 다양한 문장에서 장소, 방향, 시간 등의 의미를 가진 다양한 전치사를 활용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다양한 전치사는 문장에서 전치사의 존재 유무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까지 등장하여 수많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전치사의 정확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을 노크해는 knock the door가 아니라 knock on the door가 되어야 하고 나를 생각해는 think me가 아니라 think of me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가장 기초적인 전치사의 기능인 전명구는 형용사구로서 명사 한정과 부사구로서 장소, 방향, 시간을 의미하여 앞의 동사를 수식한다로 암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탄사는 우리말에도 있는 놀라거나 당황할 때 그리고 즐거울 때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감탄사만큼은 단어의 뜻만 익히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접속사라는 품사가 없는데요. 영어의 접속사는 다시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and, but, or처럼 단어와 단어, 구와 구,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대등 접속사가 그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우리말 그리고, 그러나 등은 영어의 대등 접속사와 비슷하지만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비슷한 개념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기능어인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that을 선두로 하여 when, where, how, why 등의 의문사와 if, because, till, though, as 등의 부사절 접속사는 뒤따르는 문장을 하나의 의미단락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등 접속사가 뒤의 주어 동사가 포함된 문장을 묶어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만든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문장 속에서 위치와 역할에 따라 단어의 품사가 정해지듯이 절 또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구분됩니다. 형용사절이 낯선 사람이 있겠지만 문법책에서는 관계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단 절의 공식은 접주동이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따로 외워두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더욱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단어를 분류한 8품사와 그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영어 문장을 요리할 재료는 준비된 거죠. 다음 단계는 주어와 목적어 보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우리말 조사가 하는 역할을 영어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단락을 묶어 활용하는 구와절의 개념과 문장의 종류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문장의 패턴으로 영어 어순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크나큰 용기와 자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ye.